매년 이날이면 한 남자가 이 산에 올랐다. 우는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. 그 사연은 그가 9살이던 시절로. 어린아서가 어찌나 똑똑했던지 지나던 어른이 걸음을 멈췄다. 야이 장차 큰 사람이 되겠구나. 이 어른이 복제, 기준, 훗날 대학자 기대승을 배출한 집안 사람. 이인연 기억해두자. 그를 알아본 그 어른마저 얼마 뒤 사화에 휘말려 떠났다. 사화. 바른말하는 선비들이 무더기로 죽던 피해 숙청. 하선은 그런 시대를 살았다. 그 험한 시대에 하선은 어떻게 컸을까? 관리가 되려면 과거라는 큰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. 전국 선비가 몇 년씩 매달린 국가고시. 재밌게도 이 과거를 처음 들여온 건 고려 광종 때 쌍기의 제안.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시험이다. 하선은 그 관문을 당당히 통과하고 성균관에 들어간다. 그리고 거기서 평생의 친구를 만난다. 성리학을 진지하게 파면 답답하다 비웃던 때 끝까지 함께 책 편 건 딱 둘이었다. 다들 우리더러 답답하다 하는군. 비웃으라 하게. 오는 길이 원래 좀 외로운 법 아닌가. 그 친구가 퇴계, 이황. 훗날 내가 평생 사귄 벗은 오직 하서뿐이라 했다. 이런 하서에게 나라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맡긴다. 바로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 자리였다. 저하, 방금 그 하품 신이 다 봤사옵니다. 스승님 글자가 자꾸 도망가옵니다. 그러니 오늘만 조금 쉬고 싶사옵니다. 글자는 도망 안 갑니다. 저하, 눈이 감기는 것이지요. 스승님 드리려고 제가 직접 그렸사옵니다. 이 대나무 저하를 닮았사옵니다. 곧고 푸르러요. 세자는 김인우를 무척 따랐고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깊어졌다. 그렇게 정든 세자에게 몇 해 뒤 큰일이 찾아온다. 그 개구쟁이 세자가 임금이 되었다. 스승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.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 짧았다. 인종은 몸이 약했는데 아버지 잃은 슬픔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 크게 상하고 말았다. 그렇게 임금이 된 지 8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. 그런데 슬픔은 끝이 아니었다. 조정엔 또 한 번 피바람이 분다. 을사사화. 권력 다툼에 또 수많은 선비가 죽었다. 김인우는 그런 조정에 미련이 없었다. 벼슬을 다 버리고 고향 장성으로 내려온 그는 그날이면 산에 올라 온종일 울었다. 맨 처음 봤던 그 우는 남자, 바로 김인우였다. 그럼 그렇게 외롭게 시들었을까? 아니었다. 새 임금이 여러 번 높은 벼슬로 불렀지만 김인우는 매번 사양했다. 제 임금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. 대신 고향에서 제자를 길렀다. 그 곁엔 늘 사람이 모였다. 어느 날 그 아이를 알아본 집안의 조카뻘 젊은 학자가 찾아온다. 바로 기대승. 선생님, 과거 보러 가는 길에 꼭 뵙고 싶었습니다. 여쭐 것이 있어서요. 이 세상 만물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? 태극, 온 세상의 근원을 물은 것. 둘은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나눴다. 개 앉은 아이. 방금 그건 공부가 아니라 시 아니더냐. 송구합니다. 산이 하도 고와서 그만. 혼내긴. 그래, 마음이 담겼구나. 계속 써보아라. 이 아이가 훗날 관동별곡을 쓴 정철. 김인우는 그 재능을 일찍 알아봤다. 홀로 우는 사람 같았지만 당대 최고들이 따른 스승. 남은 생을 학문에 바치고 1560년 떠난다.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. 기억나는가? 9살 하서를 알아본 그 집안, 기대승의 집안. 훗날 김인우의 손자가 기대승의 딸과 혼인해 두 집안은 사돈이 된다. 아이적 인연이 대를 이었다. 그 며느리는 정유재란 때 끝까지 절개를 지켜 목숨을 던졌고 나라가 연려로 기렸다. 김인우가 떠나고 30년 뒤 후학들이 그를 기려 서원을 세웠다. 하지만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졌다.
며느리가 목숨을 던진 바로 그 전쟁. 사람들은 다시 지었고 자리도 옮겨 지금의 장성 피람리에 이르렀다. 대원군이 서원 수백 곳을 없앨 때도 피람 서원은 살아남은 47곳 중 하나였다. 오늘 우리가 걷는 이 피람 서원은 불타고 다시 서고 옮겨오며 지켜낸 자리. 그리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. 김인우는 나라 최고 유학자 18분에 드는데 그중 호남 출신은 그가 유일하다. 산에서 울던 그 남자의 이야기, 이제 이 서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.